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분,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세 분이 다 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다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서훈 국정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시 이번 정권에서 고발이 됐죠.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저는 세 글자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잔혹사. 이건 피곤한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사단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현수 실장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신현수 기조실장도 갑자기 좀 사의를 표명해서 그 배경에 좀 논란이 됐었고, 김기석 전 김영삼 정부 당시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저희 동아일보 단독으로 이제 정치 자금을 비자금으로 마련하고 숨겨두고 세탁했던 혐의로 투옥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유, 말도 마세요.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의 잔혹사로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이거 정말 같습니다. 저도 책 한 권 쓰겠네요. 저도.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96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그 총선에 당시에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1,000억 원이 넘는 안기부 예산을 그때 여당의 선거 자금으로 뿌렸다는 게 2001년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속이 됐겠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이고요. 네. 그 당시에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청와대가 나서서 예산 아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 뭐 10% 줄이고. 네. 그래서 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 보이자.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들도 뭘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취재를 하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밥값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우성이 나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려면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해야 될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국정원에 특활비가 들어가게 된 거죠. 신현수, 문재인 정부의 첫 기조실장인 신현수 변호사는 아마 그런 과정을 다 잘 보시고 뭔가 생각이 있으셨던 것으로 언론들이 그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취임 초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 있다가 2018년 8월에 그만두셨죠. 이분은 뭐 잔혹사라고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본인이 기조실장이 됐다가 그냥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고 지금까지 그 원인을 몰라요, 아무도. 저희 주간동화에서 또 잠깐 다뤘었잖아요. 그때 이제 해석한 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특활비가 문제가 됐는데 또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문제될 것을 우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주간동화 보도를 저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평창 이후로 남북 화해협력 기조가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9월에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근데 9월 바로 직전에 그만뒀으니까 주간동화 같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이게 그냥 됩니까, 이게? 대통령이 그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평양에 가는데 실무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집행하겠죠. 네. 그거는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실비는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그 돈만 들었을까? 실비만 갔을까? 뭐 선배 추측이신 거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거죠? 그럼 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뭐 아직 뭐 나오는 건 없지만 그러한 돈 집행의 과정에 대한 어떤 부담, 책임감을 느꼈을 수 있다.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